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고2 10월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시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랬다. 레전드 쉽다. 9월부터 시작해서 2달 연속으로 시험 치기도 하고 막 내신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힘드니까는 배려를 해주신 건지는 몰라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그냥 시작할게요. 뭐 할 얘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에다가 요거니까 얘는 그냥 정답은 3번이죠. 다음에 2번 문제. 다항함수 fx니까 이제 이 친구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고 주어진 요거 이 식은 3분의 1의 f'1을 의미를 할 것이다. 얘가 2죠. 그 정답은 1번. 등비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a, b는 4의 제곱 즉 16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이쪽 방향에서 2 이쪽 방향에서 3 더하면 정답은 5고요. 이제 이것도 부호만 대충 판단을 해주시면은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5니까 예각으로 간주를 하시고 2 루트 5 3 코사인 세타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일 텐데 세타의 범위가 지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3, 4분면이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다음에 요 친구 지 혼자서 연속이지? 요 친구도 지 혼자서 연속이지? 그러면은 둘을 이어주고 있는 이 x는 a에서의 거기서의 연속성을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a를 대입해주면은 a 제곱은 a 제곱 빼기 3a 더하기 6. 으악 a는 2죠. 요것도 이제 각각 계산해서 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시작 지점이랑 끝 지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걸 합쳐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둘을 빼주면요 k 제곱 빼기 9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 계산을 하면요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빼기 9 곱하기 5. 그럼 이 친구는 정답은 10이 될 겁니다. 다음 자 8번 로그 3의 a는 2 로그 a의 루트 3. 이거 일단 넘겨주면은 로그 3의 a가 로그 a의 3을 만족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로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씁니까? 밑변환을 이용해 가지고 밑을 똑같이 만들어 주지. 이 친구가 요렇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로그 3의 a의 제곱이 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a는 3 또는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은 3분의 10이라는 걸 빠르게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또는 제가 해설지에다가도 쓰기는 했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k라고 두고 로그 3의 a가 k니까 이제 여기서 a는 3의 k승이라는 조건을 얻고요. 마찬가지로 로그 a의 3도 k니까 여기서는 3이 a의 k승.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a는 a의 k승의 k.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만 맞겠지? 3을 대입하면은 어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에 내가 맞게 한 거 맞겠지. 아무튼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의 각변환을 이용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거는 주기성에 의해서 탄젠트 세타랑 같죠.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각변환에 의해서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얘는 코사인 세타랑 같죠. 3 탄젠트 세타가 2 코사인 세타와 같다. 탄젠트랑 코사인이 동시에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3 사인 세타가 2 코사인 제곱인데 얘가 1 빼기 사인 제곱이죠. 그러니까 3 사인 세타는 2 빼기 2 사인의 제곱 세타 2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3 사인 세타 빼기 2는 0. 그러니까 2, 1 빼기 2 사인 세타 빼기 1 사인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될 거기 때문에 얘밖에 안 되죠. 사인 세타는 2분의 1입니다. 구하는 거 3번. 그 다음에 fx에 대해서 이렇게 x 빼기 1의 fx가 12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식을 어떻게 좀 뽑아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근데 보시면 이 친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1의 fx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을 곱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만큼이 12고 요만큼이 3분의 1인 걸 알고 있잖아. 리미트를 각각 수렴하는 거에 대로 각각 수렴할 경우에 리미트를 쪼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1의 fx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로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그냥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바로 계산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원래는 막 쪼개면 안 됩니다. 수렴할 때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 너가 3분의 1. 두 개 곱하면 정답은 4입니다. 다음에 11번도 보시면 당연히 밑변환을 시켜줘야겠죠. 로그 2에다가 x제곱 빼기 x가 1 플러스 로그 2의 x보다는 작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들 뭐냐면 진수 조건을 체크를 하지 않아요. 진수 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a가 1이 아닌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도 딱히 영향을 못 줬고 이 진수 조건에서도 영향을 못 줬잖아. 어차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그런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수 조건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x가 일단 0보다 크다라는 건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x제곱 빼기 x가 0보다 크다. 이거는 0, 1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속해야 돼서 x는 일단 1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로그 2에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x 빼기 1이 0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잠깐만 4? 2지? 2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이제 1보다는 x가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데 진수 조건까지 다 만족을 하시지. 자, 그렇다면 x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빼기 3x랑 이 y는 tx가 만나는 점, 이거는 연립을 해주는 게 맞지. 왜냐하면은 좌표를 일단 뭐라도 구해야지 우리가 뭐라도 계산을 할 거 아니냐. 이거를 연립을 해주시면 tx는 x제곱 빼기 그냥 x에다가 x 빼기 3인데 x 뭐 요 점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t가 x 빼기 3인 거야. 그래서 x 값은 t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이 p의 x 좌표가 t 플러스 3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3, t의 t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t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지금 몇이야? t 플러스 3이고요. 이만큼이 t의 t 플러스 3이잖아. 1대 t 대 이거지. 1대 t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1. 근데 1에 해당되는 게 지금 t 플러스 3이니까 앞에다가 요게 곱해져 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리미트 t가 0 플러스일 때 t 제곱분의 5p는 뭐예요? t 플러스 3의 요거 빼기 5h는 당연히 이거고요. 묶어주시면 t 플러스 3에다가 루트 t 제곱 플러스 1 빼기 1 요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돼야 됩니다. 야, 지금 10월이다. 10월 말이다. 이건 돼야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t 제곱이고 죽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 플러스 3 나누기 루트의 요식이 되는 거고요. 0 대입해주면은 3에다가 이겠네.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쭉 넘겨서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탄젠트 ax, 이 친구는 주기가 a분의 파이죠. 그 그래프와 직선 y는 b가 1, 3분 만나는 점을 모든 점을 x좌표로 맞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ax가
이렇게 이렇게 쭉 있을 거야. 여기서 y는 b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b는 양수니까요. 이 점은 x1, 요 점은 x2, 이 점은 x3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xn 플러스 1하고 xn하고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주기만큼 차이가 나겠지. a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x4에서 x2를 뺐어. 얘는 주기를 두 번만큼 더 간 거잖아. x2로부터 주기를 두 번만큼 더 가면은 x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2 곱하기 주기예요. 그 말은 주기는 3파이. 얘가 a분의 파이잖아. a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y는 탄젠트의 3분의 1의 x가 되시는 거고요. x1이 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b는 루트 3이죠? a 곱하기 b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고 다음에 14번. 수열의 합이 나왔어. 그리고 ak를 구해야 될 것 같잖아. 뭐 해야겠냐? 수열의 합하고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쓰시는 게 거의 정배죠. S1은 곧 A1이고 이건 1입니다. 그리고 SAN은요. SM 빼기 SM-1 단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n분의 1 빼기 n 빼기 1분의 1이죠. 이거를 뭐 굳이 정리를 해주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구하고자 하는 거 1 더하기 시그마 k는 2에서부터 7까지의 마이너스 앞으로 빼줍시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어이구야 어디가 이렇게 빼주고 k-1에다가 k의 k-1 으악 죽고 계산을 해주면은 1 빼기 k는 2부터 7까지의 그냥 k입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게 시작 지점이 2니까 좀 귀찮잖아. 1부터 7까지로 바꿔준 다음에 거기서 빼기 1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치? 자, 요게 28이고요. 이거 두 개 해주면은 잠깐만. 그치? 2 빼기 28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6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 빼기 1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지. 이거 단골 문제입니다. n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 자, 요거는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에 그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n이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fn은 요 n 빼기 12의 뭐 범위에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1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n이 홀수가 아니라 짝수일 경우에는 뭐 fn은 n-12가 0보다 크면은 fn은 2고요. n-12가 0이면은 fn은 1이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은 fn은 0이죠.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 건데 먼저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n이 홀수야.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 fn은 1이지. 그 말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f2n은 0이 되어야 되는데 f2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n 빼기 12의 2n 제곱 중에서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잖아. 이게 없어야 되거든. 근데 n이 홀수면은 2n은 무조건 짝수예요. 그렇다면 얘가 0보다 작아야지 실수인 것의 개수가 없겠죠. 0이겠지. 아, 오케이. 그렇다면 2n 빼기 1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n은 6보다 작아야 되고요. n이 홀수여야 해. 근데 n은 2 이상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이걸 모두 만족하는 n은 3이랑 5밖에 없어요.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얘는 이제 fn이 몇인지를 모르죠. 그거에 따라 또 한번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 fn이 1이고 f2n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얘는
이 n이 짝수기 때문에 fn이 1이 되기 위해서는 n 빼기 12가 0이 되어야 돼. 그리고 fen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때 아까랑 똑같이 n은 6보다 작아야 되죠. 자, 얘가 n이 10인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fn이 0이고 fen이 1이야. 이럴 경우에는 en 빼기 12가 0을 만족시키면 이걸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fn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n 빼기 12가 0보다 작으면 되죠. n도 짝수, en도 짝수기 때문에. 그래서 n은 12보다 작고 n이 6이다. 아,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n은 6이겠네요. 가능한 건 이제 3, 5, 6 세 개 있고요. 정답은 14입니다. 오케이. 15번에서 갑자기 좀 뭔가 따져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 라고 좀 쫄았을 수 있는데 또 오히려 16번이 쉽고요. 17번도 쉽고요. 18번이 갑자기 또 하다가 또 19번이 쉽고 20번이 쉽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히려 21번, 30이 너무 쉬워서 아니야 30은 너무 쉽다까지는 아닌데 21번이랑 뭐 29번 이런 게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16번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치 항의 개수가 1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f1은 0이다. 오케이. fx는 x 빼기 1을 인수로 하나 가집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게 0으로 간다. 야, 극한값이 0으로 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거든. 지금 보시면 분모에 x 빼기 1이 최소 2개 이상은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를 x 빼기 1, x 빼기 p라고 두게 된다면은 이렇게 생겨 먹을 텐데 지금 분모에 x가 1로 갈 때 0이 2개 이상 있잖아. 근데 이거를 그 부정형을 계산을 했을 때 극한값이 0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분자에서 0이 분모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x 빼기 1을 최소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만약에 세제곱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지워지면서 아직도 그러니까 분모에 있던 x 빼기 1을 다 죽여버려도 아직도 분자에 x 빼기 1이 남아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보내버렸을 때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x 빼기 1을 최소 3개 이상 가져야 되는 건데요. 보시면 gx는 인수 최대 2개야. fx 플러스 3은 인수 최대 2개야. 맞지? 하지만 f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2에다가 x 빼기 p 플러스 3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얘는 x 플러스 x 빼기 1이 아니죠. 얘가 x 빼기 1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요 분자가 인수 3개를 딱 맞추면서 극한값이 0이 될 겁니다. 뭔 소리인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p가 사실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fx 플러스 3이 x 플러스 2에다가 x 빼기 1이 되면서 x 빼기 1 인수를 하나를 가질 것이고 gx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에요. 끝났습니다.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거는 x 빼기 1로 묶어주면 x 빼기 4 더하기 x 빼기 1 x 빼기 1에 2x 빼기 5 구하고자 하는 거 f5 더하기 g5는 4 곱하기 5 정답은 20입니다. 오케이, 넘길게요. 17번 문제 같은 거 보시면요.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에 그럼 이거 보자마자 모든 항은 정수겠네요. 일단 요거 체크. 그 다음에 A4 곱하기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등차 수열이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야. 그러니까 플러스였다가 불불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뒤로는 쭉 마이너스가 계속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두 항을 곱했더니 음수거나 0이 나온대.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항의 부호가 적어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0이 될 수는 있어도 일단 두 항의 부호가 달라야 돼. 근데 다르다면 F4가 플러스고 F5가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얘가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4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A5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초항을 제가 A라고 두고 A 플러스 3D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D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A 빼기 6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 빼기 8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 a의 범위는 요 안에 들어갈 거야 일단.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절대값 나오면 이제 발작 일으키지 말고 그냥 단순히 케이스 분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개가 모두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 첫 번째로 a1 빼기 a4가 그냥 4ak일 경우, a1 빼기 ak가 4ak일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1은 5ak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항이 정수라며 이거 정수일 거 아니야, ak가. 그러면은 a1은 5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 5의 배수인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두 번째로 a1이 a1 빼기 ak가 마이너스 4ak일 경우, 이 경우에는 a1은 마이너스 3ak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 ak가 정수니까 a1은 일단 3의 배수꼴이 될 거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3의 배수는 a는 6밖에 없죠. 끝났어요. a1이 6이야? 그러면은 6은 마이너스 3의 ak이고 ak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6에서 출발해서 6, 4, 2, 0, 마이너스 2, k는 5가 될 겁니다. 구하는 게 뭐죠? a1 더하기 k, a1 6이고 k는 5니까 정답은 11. 자, 다음에 18번. 얘가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어렵게 만들었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거든? 항상 삼각함수의 그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그렇듯이. 하지만 얘는 그러지가 않아요. 많이 봐주셨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fx가 sin x 플러스 a라고 일단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이게 원래 같으면 그렇게 기분 나쁜 친구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함수의 개형을 따져야 될 때는 a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이 구간이 졸라 좋아요. 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파이거든. 삼각함수를 생각을 해주면 이 0이 구간의 처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 구간 안에 1 또는 마이너스 1이 포함됩니다. 그건 왜냐면은 이 최대값 1하고 마이너스 1이 파이를 주기로 가지면서 반복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시작해도 이 구간 안에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 구간 안에 무조건 풀마 1이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플러스 1이 포함된다면 걔는 무조건 fx의 최대값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된다면 얘는 무조건 fx의 최소값이야. 이 조건 보실래요? 만약에 플러스 1을 포함하잖아? 그럼 2는 절대값 m인데 말이 되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수가 있어요? 함수값은 최대로 해봤자 1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인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인데 최소값이 2가 될 수가 있다고? 마이너스 2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1을 이 구간 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말은 마이너스 1을 가질 겁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 스몰 m이 될 거고요. 그러면 라지 m은 뿔마 2분의 1이 될 거야.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은 또 안 돼요. 왜? 구간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최소한 최대값을 가장 작게 잡더라도 최대값이 0이거든.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지 m은 2분의 1입니다. 이 판단이 들어가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그냥 함수부터 막 낑낑거리고 있으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냥 x 플러스 a를 제가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ft에 대해서 그러니까 sin t에 대해서 구간 a부터 파이 플러스 a 사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판단하면 되겠지. 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포함을 해야 돼, 이 구간 안에. 그리고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이제 1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쭉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0, 2파이, 파이 나누기 2 이렇게 쓸게요. 이 구간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친구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2분의 1이 최대값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2분의 1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얘가 A고 얘가 파이 플러스 A거나 또는 이렇게 뒤에 더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로 어떻게 그래야 돼? 이렇게 생기거나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라지 M은 구간의 양 끝점에서 존재할 거라는 얘기야. 저는 그걸 가지고 케이스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인 A가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최대값을 가질 경우, 요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개형을 생각했을 때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얘가 6분의 5파이거든? 물론 주기성에 따라서 계속 반복될 거지만 어찌됐든 이 A가 될 수 있는 값은 2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될 거야. n은 정수입니다. 오케이? A의 범위가 3파이보다 작은 모든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n이 0일 수도 있고요. 그때 a는 6분의 5일 것이고요. n이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야. 두 번째로 사인 a가 파이 플러스 a가 2분의 1일 때, 이 경우에는 아까 그렸다시피 요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얘가 이제 2파이 플러스 2분의 1일 거 아니야. 얘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2분의 1이래. 뭐 개소리니 이거. 6분의 파이죠. 쏘리. 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파이 플러스 a가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꼴일 거야.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2n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꼴이 될 거고요. 이걸 만족하는 3파이보다 작은 양수의 a는 n이 1일 때 6분의 그냥 2파이 빼기 6분의 5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3개 있어. 그러면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의학 죽고 4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는 정답은 6분의 29파입니다. 정답 5번. 오케이. 함수가 복잡해 보여도 쉽게 바꿔주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19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평행이동하고 이 기울기 1인 L 사이의 관계를 잘 보시는 게 맞는데 이것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요 두 곡선 사이의 관계는 2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곡선이야. 맞죠? 이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점이 있어. 근데 얘를 1만큼 이동하고 1만큼 이동해서 2호점이 됐어. 그러면 이 평행이동 사이의 관계는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지금 그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y는 2x승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a라고 하는 점이 이 직선 l과의 교점이잖아. 근데 이 친구를 그대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y축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그 점이 사실은 이 함수에서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같을 거 아니야. y는 2의 x승에서의 a라고 하는 점의 상대적인 위치랑 y는 2의 x 빼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요 평행이동한 a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이랑 위치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점이 정확히 지금 C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정확히 요 형태가 평행 이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못 봤으면 아마 이거 연립부터 시작했으면 작살났을걸?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BD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1 요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y는 2의 x승에서의 그래프의 그 a라고 하는 점의 위치랑 이 그래프의 c라고 하는 위치가 같고요. b라고 하는 점의 상대적인 위치랑 d라고 하는 점의 상대적인 위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얘를 뭐 루트 2라고 두고요. 이걸 루트 2라고 둘게요. 점 B가 AD를 3대 1로 내분한다. AD를 3대 1로 내분한다? 얘가 2루트 2가 돼야 되지. 그 말은 A라고 하는 점에서 3만큼 더 평행 이동을 한 게 B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각 두 점은 모두 Y는 2의 X승 위의 점이잖아. A를 제가 알파, 알파라고 두면요. B라고 하는 점은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3일 텐데 이 점이 Y는 내가 뭐라는 거니? 알파 플러스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쏘리. 알파, 2의 알파승이라고 두면 얘는 마찬가지로 2의 알파승 더하기 3이 될 거야. 요 점이 Y는 2의 X승 위의 점이기 때문에 2의 알파승 더하기 3은 2의 알파 플러스 3승과 같다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8 곱하기 2의 알파승이니까 2의 알파승은 7분의 3이 될 거야. 알파는 로그 2의 7분의 3. 자, 구하는 거 뭡니까? 점 B의 X좌표를 구하시오. 점 B의 X좌표는 알파 더하기 3이었잖아요. 로그 2의 7분의 3 더하기 3은요. 로그 2의 7분의 3 곱하기 8이랑 같으니까 로그 2의 7분의 24가 되시겠습니다. 자, 됐죠? 어렵지 않고요. 20번. 등비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제 가번 조건을 읽고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A1보다 크다? 야, 이거 R이 1보다 크네. 와, 씨, 개꿀이다. 이러고 갔으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야. 꼭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했다라고 나와 있으면 R이 1보다 큰 게 맞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초항보다만 크면 되거든요. R이 1보다 클 필요가 없고요.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만 요렇게 돼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R이 0하고 1 사이였으면 이제 점점 감소하는 거 알겠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으면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점점 뭐 그렇게 되니까는 뭔 소린지 알겠잖아. 말이 안 되는 거 알잖아. 하지만 R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면은 A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A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괜찮아요. A가 플러스면은 A2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잖아? 함수 생각으로 했을 때 A1 함수값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요 절대값이 있을 거고 이 절대값이 똑같은 절대값이 있을 텐데 A2는 그거보다 좀 더 작게 여기쯤 잡힐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 아니야. R이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A1보다 모든 항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됐? 이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찾으면 다 끝난 거야. A에는 A4 더하기 A5 빼기 1 곱하기 AN-1인데 그냥 얘를 식을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이제 얘가 A4 더하기 A5 빼기 1이고요. 사실은 이제 AN-1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등비 수열에서 어떤 항이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공비가 0이거나 초항이 0이거나 하는 상황인 건데 초항이 0이면 말이 안 되고 공비가 0이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N-1은 0이 아닐 것이고
이게 그냥 r이죠. 잘 봐봐. 얘가 ar의 세제곱에다가 1 플러스 r이거든. 넘겨주면 r 플러스 1은 ar의 세제곱에 1 플러스 r이 돼가지고 r이 마이너스 1일 리는 없잖아.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그러니까 이거 지워도 돼요. ar의 세제곱이 1이야. 그러니까 a4가 1이에요. 됐죠? 납원 조건을 보시면 납원 조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생각을 했을 때 r 빼기 1분의 이제 a4 빼기 a1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얘는 1 빼기 a 나누기 r 빼기 1 이렇게 쓸 거고, 두 번째 6 나누기 a1 빼기 a2 이거는 6에다가 a에다가 1 빼기 r 이렇게 묶이는 거고 둘이 같다라고 한 거잖아. 이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붙겠죠. 자, 그렇다면 1 빼기 a는 마이너스 a분의 6 마이너스 a 더하기 a 제곱이 6 a 제곱 빼기 a 빼기 6이 0. 아주 깔쌈하게 a가 마이너스 2거나 3이 나옵니다.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만약에 A1이 3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A4가 1인데 A1이 3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탈락이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십니다. 아, 봐봐. A가 마이너스 2야. 세 칸간 A4가 1이야. R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거 A10은요? A4에서 R 6제곱 곱하면 되지?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정답은 4분의 1입니다. 계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설 쓰는데도 좀 많이 편하더라고. 아무튼 21번. 얘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나왔던 유형이고 너무 쉬워요. 좀 깜짝 놀랐어 진짜. 이제 fx를 대충 그려보면 x는 0일 때 이제 이 함수는 점근선이 y는 a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개형이 요렇게 생겨 먹었을 테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 안 만납니다. 안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함수값이 텅 비어있다는 얘기죠. 얘가 y는 a, 그 다음에 요 점의 함수값은 0을 대입을 해주면은 a 빼기 8이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2분의 1에다가 x 빼기 6 더하기 a 빼기 12고요. 점근선은 a 빼기 12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얘보다 더 낮겠죠? y는 a 빼기 12.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이따위로 생겼으니까 0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주면 a 플러스 뭐 64, 52네? 겁나 높겠네. 저 위에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게 함수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게 함수를 결정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문제 상황도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보시면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fx 곱하기 x의 x 빼기 k, 얘가 0이 된다.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x축이 이런 데 위치하잖아? 그러면 fx랑 x축 사이의 교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 실근인데 하나밖에 없지? 요거는 해봤자 fx를 k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함수일 뿐이야. 그럼 얘를 아무리 오른쪽으로 움직여봤자 실근의 개수는 바뀌잖아요. 한 개예요. 그래서 fx는 0에서의 실근 하나, 이거는 0의 실근의 하나, 합쳐봤자 최대 2개.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 있어도 안 돼요. 똑같이 실근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렇다면 요렇게 있으면 2개인데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가 총 4개 아닌가요? 2개 생기면? 이거 뭐야, 문제 잘못 낸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실근이 각각 하나씩밖에 안 나오면 그러면 최대 2개인 건 맞아. 근데
두 개씩 나오면, 실근이 하나가 중복해서 나오면 총 3개로 보이겠죠. 실근의 개수가. 오케이? 이걸 생각한다면 다 끝난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f의 x 빼기 k는 fx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x축이 요렇게 생겨 먹었다면 얘가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약간 여기서 생겼던 그 실근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나고, 정확하게 그리기가 좀 그러네.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총 3개의 실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4 이하의 양수 k가 존재한데, k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변화율이잖아요. 변화량이잖아. 만약에 이 길이가 4보다 크다면 k만큼 이동해가지고 4보다 작거나 같은 k만큼 이동해가지고 둘이 겹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 있던 실근이 정확히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일로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생겼겠지만 뜯어보고 나서 보니까 족도 별거 아니고,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그러니까 이제 x값이죠. x값의 차이가 4 이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점을 구해주는 게 맞겠지. 첫 번째,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더하기 a는 0이다 해서 2의 x 플러스 3이 a니까 x는 로그 2의 a 빼기 3 이렇게 나올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a 빼기 3일 거야. 두 번째로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 더하기 a 빼기 12는 0.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로그 2에다가 12 빼기 a니까 이제 아이고 계산이 좀 그렇긴 하네. 6 빼기 로그 2의 12 빼기 a, 요게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점의 좌표가 6 빼기 로그 2의 12 빼기 a, 둘 사이의 차이가 4 이하면 된다. 그래서 6 빼기 로그 2의 12 빼기 a, 요거에서요 빼기 로그 2의 a 빼기 3, 이게 4보다 작거나 같다. 9 빼기 로그 2의 a의 12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일단은 a 곱하기 12 빼기 a가 그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아, 근데 애초에 잠깐만, 그치, 요렇게, 아니다, 뭔 소리 하니. 이거면 되지. 그러면 이제 a 제곱 빼기 12a 더하기 3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a 빼기 4, a 빼기 8. a는 4하고 8 사이의 값이 일단 될 거야. 근데 이걸 다 쓰고 나서 보면은 답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x축의 위치가 여기 있기 위한 조건을 아직 안 봤잖아. x축이 여기 있으려면은 x축이 이 y는 a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y는 a 빼기 8보다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같아도 되기는 해요. 아니다, 같으면 안 되겠구나. 같으면 안 되네. 안 만나니까. 자, 그래서 a 빼기 8보다는 x축, 즉 함수값이 0인 게 더 크고요. 얘보다는 a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범위는 0하고 8 사이가 되시는 거고, 얘가 안 됩니다. 가능한 a는 4, 5, 6, 7 4개밖에 없고요. 이걸 다 더하면 정답은 22야.
지금까지의 21번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판단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22번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 그냥 3이죠. 다음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2파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r 곱하기 5분의 2의 파이는 4파이. 으악. r은 10.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요. 요거 10, 요거 4파이. 정답은 20파이니까 a는 20이겠네요. 물론 뭐 2분의 1 파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거 써도 상관없는데 뭐 굳이 호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24번을 보시면은 점근선 만나는 점. a, b는 2,5. 두 개 더하면 정답은 7.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11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평균이 8이라는 얘기가 되고 평균은 A6이죠. A1에서부터 A11까지 더할 때 평균은 A6이니까 이게 8이야? A5가 3이야? 그러면은 A7은 13이겠죠. 플러스 5 플러스 5. 정답은 13입니다. 26번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미분계수랑 기울기의 극한은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알아야 돼요. 지금 요 fx는 실제로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절대값 함수죠. 이렇게 v자로 생겨먹은 함수인데 지금 물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x는 2에서 미분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식은 미분계수식처럼 생겼지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미분계수처럼 보이는 거죠. 우미분계수죠. 얘는 이제 좌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원래 같으면요. 이제 fx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이거 그냥 직선이잖아.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a인 직선일 것이고 얘가 왼쪽을 봤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 직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걸 대입해서 봐도 될 것 같아. 이 k 값이 만약 2가 아니라고 한다면 fx는 2가 아닌 모든 지점에선 전부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를 일이 없어요.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k가 2가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빵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k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 빼기 k분의 fx 빼기 fk.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원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얘를 대입을 할 거라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얘는 그냥 a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죠? 물론 얘를 k를 이렇게 바꿔주긴 해야겠네.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 빼기 f2 나누기 이거는 마이너스 a다. 기울기의 극한꼴로 생각을 하겠다. 그럼 두 개를 빼주면 2a가 6인 거고요. a는 3이네요. fx는 3에다가 절대값의 x 빼기 2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거 f3 더하기 2니까 f5가 될 것이고 f5는 정답은 9겠네요. 9. 깔끔. 자, 다음 문제 27번은요. 사인 값의 b랑 삼각형의 변의 길이 b는 같죠. 왜요? 사인 a 대 a는 사인 b 대 b랑 같잖아. 근데 지금 얘가 2 사인 a이기 때문에 2a가 b거든요. 정확히 요 a, b 같죠. 그거를 이용해 주시면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 2a가 b이기 때문에 저는 a를 k라 두고 b를 2k라고 두시겠어요. 삼각형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a, b, c 요게 k, 이게 2k, 이게 6이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와 있네.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 사인 c가 필요하겠구나.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대해서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 c를 계산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c는 이걸 통해서 구하면 되겠네. k는 이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바로 들면 좋지. 아무튼 코사인 c가 5분의 4니까 5, 4, 3 사인 c는 5분의 3이겠죠. c의 값이 180도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k 값은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요. 36은 k제곱 더하기 2k제곱 빼기 4k제곱 코사인의 c. 너가 5분의 4야? 너가 5k제곱이야? 그러면은 계산을 때렸을 때 36은 5분의 몇 나오냐? 5분의 14에다가 5분의 9 k제곱인가? 그러면 이제 이거 죽고 k제곱이 20. k 값이 2루트 5네요. 구하고자 하는 거 그대로 긁어 오시면 2분의 1에 곱하기 2k 제곱에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이거 20이었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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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12입니다. 됐고요. 28번. 야, 나 얘 보고 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28이야? 이거 진짜 1분 건 나거든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신대요. x는 1에서만 불연속이래. 뭐 네, 알겠습니다. 1 아니면 다 연속인가 보네. 그리고 뭐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대요. 그리고 나번 조건이 핵심이지. 0하고 2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2가 아니래. 자, 그러면 만약에 x는 1에서 요 y는 2를 관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는 0이고 x는 2잖아. 이 y는 2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근데 진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말 안 만나면, 만나는 척이라도 안 하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길 거야. 뭐 이렇게 생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놀고 이 안에서만 놀 거라는 거지.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1번에서 논다라고 치면은 F0도 어쨌든 2보단 클 거예요. F2도 2보단 클 거예요. 둘을 더하면 4보다 클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또 2번에서 논다고 치면은 F0은 2보다 작을 거예요. F2도 2보다 작을 거예요. 둘을 더하면 4보다 작을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다를 이용을 해야지. 정확히 x는 1에서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x는 1에서 관통을 하실 거야. 어차피 불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함수값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야. 됐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그냥 2고요. 즉 조건 가에 의해서 f2는 3분의 2입니다. f2가 3분의 2야? 대입했을 때 f0은 4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0이에요. 끝. f0 나누기 f2는 5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29번. 이것도 되게 또 역겨운 거 나와서 또 싶은데, 놀랍게도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물론 주기를 찾기까지 조금 계산이 필요하긴 하겠지.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는 이걸 처음 보고 이거 y라 두고 이거 x라 두고 y는 x 요렇게 생각하고 마이너스 x 요렇게 생각해서 함수 관점으로 봐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쭉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0에서는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서 대충 봤는데 이제 6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좀 애매하더라고. 6보다 커서 뭐 여기쯤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걸 따를 것이고, 그럼 뭐 어떻게 되고, 난 이게 좀 헷갈려서 굳이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계산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더라고. 첫 번째로
A1이 6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A1이 알파야? 0보다 크죠? 그럼 A2는 1번 과정이라고 얘를 2번 과정이라고 두게 된다면 1번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지겠지. 알파분의 1 빼기 1. 근데 얘는 알파가 6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1보다 작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맞죠? 그리고 A3은 2번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1 빼기 알파분의 1. 얘는 양수겠죠 그러면. A4는 이게 이제 1 빼기 알파분의 1이 알파분의 알파 빼기 1이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였으니까 1번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요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마이너스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알파가 아직까지도 6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A5를 보시면 알파 빼기 2가 되고 얘도 0보다 커요. 딱 보이지 않아? 이만큼이 축이야. 뒤에 거 바뀔 수 있지 않나요? 이 경향성이 유지가 되는 한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는 경향성이 유지가 되는 한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A1에서 A5까지 4칸을 가는 동안 마이너스 2만큼 될 거야. 그럼 그 경향성이 언제 바뀌냐? 얘가 0이 될 때. 즉 알파가 1이 될 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알파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알파는 지금 6보다 큰 걸. 너무 큰 걸. 됐죠? 근데 보시면 A5는 알파 빼기 2야. 이 알파 빼기 2라고 하는 값은 4보다 커요. 요 알파 빼기 2를 새로운 베타라고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해봤을 때 똑같이 A2, A3, A4가 그대로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베타라고 한다면 A6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9가 또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2라고 나오겠지. 근데 요 값은 사실은 베타 빼기 2는 2보다 큰 걸. 아직까지도 1보다 큰 걸 이 값이. 그래서 쭉 가서 A13까지만 해도 이제 베타라는 식을 그냥 안 쓸게요. 내가 설명을 위해서 도입한 값이지 굳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게 알파 빼기 4였을 것이고 알파 빼기 6으로서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해야죠. 알파 빼기 6은 일단 0보단 커요. 하지만 이 경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요 알파 빼기 6이라고 하는 이 값이 1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어. 그걸 위해서 조건 나가 있는 거예요. A1은 알파고요. A5는 알파 빼기 2고요. A9는 알파 빼기 4고요. A13은 알파 빼기 6으로 확정이 나 있습니다. 얘는 4 알파 빼기 이제 몇이야? 12. 얘가 15가 되는 거고 알파는 4분의 25라는 게 확정이 났어요. 아, 오케이. 구하라고 한 걸 보시면 A14 더하기 A15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면 되겠네. A14는 어쨌든 A13이 0보다라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야. 근데 A13이 사실은 알파 빼기 6이니까 4분의 1이거든? 너 3이야. 0보다 크죠? 아까는 A2가 0보다 작았어요. 얘는 0보다 커졌잖아. 이게 왜 그런 거야? 알파 빼기 6이 1보다 작아서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뭐 A15는 똑같이 해주면 되지. 3분의 1 빼기 1이겠네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 12 곱하기 A14 더하기 A15였으니까 얘는 12에다가 3 빼기 3분의 2 12에 3분의 7 정답은 28입니다.
나 케이스 블루 할 게 있었냐? 막 허구한 날 얘가 홀수냐 짝수냐 뭐 0보다 크냐 작냐 이거 가지고 나누는 거 안 했잖아. 선생님들께서 조금 문제가 되기 귀찮으셨던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매번 이제 고1, 2는 9월 모의고사를 치고 이제 10월 건너뛰고 11월에 쳤는데 올해부터 이제 갑자기 또 10월에 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만들 시간이 없으셨던 건지 뭐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그냥 쉽게 풀립니다. 됐고 이제 30번. 얘는 그래도 뭐 어렵진 않은데 30번 스럽긴 해요. 약간 구색은 갖췄어. 뭐 변수도 많고 A, B, C 세 개나 있고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30번 치고는 좀 허접입니다. 보시면 일단 fx가 2차 함수래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서 뭐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4에서만 b라고 정의가 되는 건데 이 b는 양수인 거지. 나는 그냥 a의 범위에 따라서 대충 fx 요 부분을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아니 a가 4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아니다 크다라고 보는 게 낫겠다. 크다라고 본다면 얘는 이렇게 여기가 a일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4일 것이고 얘가 잠깐만 마이너스 a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뭔지 모르겠는 b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여기 0까지 있을 거야. 이제 이 점의 좌표가 0,4a이기 때문에 b랑 4a 사이의 뭐 대소관계는 몰라요 아직은. 그리고 심지어 요 함수가 x는 0에서 c이기 때문에 4a랑 c 사이의 그 대소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정확히 4일 경우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b가 있고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뭐 이제 0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물론 여기 빵꾸 뚫려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a의 범위가 0하고 4 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슉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에 빵꾸가 나면서 여기 b 이렇게 있겠네. 쭉 올라가서 뭐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겠죠. 요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마이너스 4에서는 fx가 무조건 불연속이라는 거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21번이랑 사실 쓰고 있는 개념은 똑같아요. 논리가 다를 뿐. 자, 보시면 상수 k가 있고요. 이 k가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fx에서 x의 값이 t에서 t 플러스 k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하자.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식을 그냥 써보면요. gt는 t 플러스 k 빼기 t분의 f의 t 플러스 k 빼기 f의 t. 이게 그냥 k가 상수라서 k분의 1에다가 f의 t 플러스 k 빼기 f의 t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함수 관점으로 그냥 보려면 너무 어려운 게 fx가 지금 0을 기준으로 심지어 뭐 마이너스 4에서도 b라고 이제 쪼개져 있긴 하지만 0을 기준으로 함수가 아예 달라지고 있는 형태라서 이 f가 사실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그래프 개형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식으로 볼 건데 ft 곱하기 gt의 값을 ht라고 두자.
네, 알겠습니다. ht는 k분의 1에다가 ft에다가 f의 t 플러스 k 빼기 f의 t 요렇게 나올 거고요. 이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 곱함수잖아. ft랑 요 함수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곱해져 있는 각 함수의 불연속점을 가지고 보는 게 맞겠지. 얘가 불연속점이 무조건 ft는 t는 마이너스 4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t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t는 마이너스 4라는 지점에서 얘가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ft가 불연속점인 거를 상쇄를 시켜줘야겠지. 그리고 아직 x는 0, 이 t는 0에서의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확정된 불연속점인 마이너스 4부터 보는 게 맞겠죠? 리미트 t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ft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a가 4보다 크든 4든 0하고 4 사이든 무조건 0으로 가는 건 맞죠. 그쵸? 그런데 f의 마이너스 4가 b고 얘는 0보다 크잖아. ht가 t는 마이너스 4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요. 이 친구가 0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얘는 불연속 확정이거든? 근데 f에 t 플러스 k에서 k가 4보다 크잖아? 이 조건이 왜 중요했냐면 그럼 t 플러스 k는 무조건 0보다는 커요. 0보다 큰 지점에서 이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 이 함수는 불연속점이 없거든. 자기 자신 가지고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얘는 연속이야. 근데 얘가 또 불연속이잖아. 그 말은 이 전체가 불연속이거든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을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ht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알다시피 요거에 의해서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h4를 보게 된다면 k분의 1에다가 f 마이너스 4를 써야지. 쏘리. h에 마이너스 4를 보게 된다면 k분의 1에다가 b에다가 f에 k 빼기 4 빼기 b 이게 0이 되어야지 연속할 거 아니야. 근데 b는 0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f의 k 빼기 4는 b가 되겠죠. 근데 f의 k 빼기 4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k가 4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는 y는 요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에 해당하는 함수다. 여기에 k 빼기 4를 대입했더니 b가 나온 거다. 이거 괜찮죠? 조건 나를 보시면 fk가 b래요. 근데 k는 4보다 크죠. 여기에 해당하는 f도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c예요. 그러니까 조건 나에서의 f랑 이 조건에서의 f랑 같은 함수야. 자, 그렇다면 이 fx는 2차 함수죠. 대칭성이 있죠. 이 2차 함수의 축은 x는 3입니다.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인 이런 함수인데 여기다가 k를 대입했을 때도 b고요. k 빼기 4를 대입했을 때도 b래요. k를 대입했을 때도 b고요. k 빼기 4를 대입했을 때도 b이기 때문에 대칭성에 의해서 2k 빼기 4는 6일 수밖에 없습니다. k는 5예요. 너무 깔끔하게 나와요.
됐나요? 아, 그래서 ht는요. k분의 1에다가 ft에다가 k분의 1이 아니지. 5분의 1에다가 ft에다가 f의 t 플러스 5에다가 빼기 ft 요렇게 쓰이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보시면 이거잖아? 이게 굉장히 짜증이 나잖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바꿔줄 수 있어요. f5가 b잖아. 여기다 대입을 때려주면 c 플러스 5가 b거든? 그럼 c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거든요? 이거를 대입했을 때 f의 마이너스 5 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b랑 c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져요. 물론 다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줄게. b랑 c를 다 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풀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를 종합을 해보면, 공간이 없으니까 좀 지워주고, 요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얘야, 얘. A를 구하긴 해야 돼. 근데 아까 이 함수에, 그러니까 y는 ft의 확정적인 불연속점인 t의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 그 지점을 봤잖아요. 얘의 확정된 불연속점은 없어? t가 마이너스 4일 때 말고 t가 마이너스 9일 때도 있겠죠. 왜? 그때 얘가 불연속일 거 아니야. 얘가 불연속이고 그때 f-9는 이 여기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에요 또. 그러니까 불연속에서 연속 빼면은 이 전체는 불연속이야. 그럼 이 지점도 봐야겠지.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9일 때 f의 t 플러스 5는 얘는 0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0으로 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9로 갈 때 ht는 5분의 1에다가 ft에다가 그냥 0 빼기 ft야. 근데 아까 f의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는 0이었죠. 대충 보이시나요? h의 마이너스 9는 h의 마이너스 9는 5분의 1 f의 마이너스 9에다가 b 빼기 마이너스 f9 이렇게 쓰이잖아. 이게 두 개 같아야 돼. 어째야 돼? 이게 두 개 같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겠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9로 갈 때 포함을 해주면 잠시만 잠깐만 맞겠지. 자, 그렇다면요, 얘가 불연속이잖아. t는 마이너스 9에서. 근데 그 함수가 어떤 함수를 곱했을 때 얘는 연속이잖아. 불연속 함수에다가 어떤 연속 함수를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게 하려면은 그 지점에서 이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9가 0인 것이죠. 굳이 이걸 다 따지지 않아도. 근데 위에 구해놨던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f의 마이너스 9가 0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9인 거야. a는 9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우리 졸라 웃긴 게 이 x는 0에서의 이 연속성 전혀 따진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답은 구할 수 있어요. X에서 연속성을 써야지 B랑 C를 모두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냥 빠르게 풀고 넘어가라라는 식으로 일부러 구하는 걸 이렇게 주신 건지 아니면 아다리가 잘 맞았는지 아마 전자겠지. 자, 끝났습니다. fx는 x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9죠. 구하라고 하는 거. f의 마이너스 5 빼기 a였으니까 f의 마이너스 14 값을 구해주세요. f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정답은 50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단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나는 HT가 뭐 K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K 안 구하고 그냥 생각해보자. FT에다가 FT 플러스 K 빼기 F의 T 이런 함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T가 마이너스 4일 때를 우선 봤어. 왜냐하면은 그 지점에서 얘가 불연속이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불연속에다가 곱하기 얘가 불연속인데 그 지점에서 K가 양 4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었어. 그럼 연속 빼기 불연속이 돼가지고 얘는 결국 불연속이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따져봤을 때 이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이거 함수값을 계산 때려 보니까 어차피 리미트 값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함수값을 대입해도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K가 5라는 걸 찾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이차함수의 대칭성도 쓰고 막 지랄 인명을 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가 마이너스 9일 때를 봤는데 그 경우에서는 이제 연속 곱하기 불연속 빼기 연속이었거든. 그럼 얘는 이제 불연속인 게 맞지만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연속 함수가 이제 함수값이 0이 된다면 그러면은 HT도 연속이잖아. 그래서 A가 9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푸는 문제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구하는 걸 굳이 안 보고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쭉 문제를 풀었다. B랑 C를 그냥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여기까지 일단 쓸게요. 5분의 1 요렇게까지. 자, 세 번째로 FT의 불연속 의심점을 보겠습니다. 의심점. 즉 T는 0이죠. 아까 T는 마이너스 4랑 T는 마이너스 9는 각각의 함수가 무조건 불연속이라는 그게 있었잖아. 하지만 얘는 요 4a랑 이 친구의 함수값인 c랑 둘 사이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뭐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거든.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t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4a예요. 근데 아까 a가 9였으니까 얘는 36이에요. 그치? 자, 그렇다면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t는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이제 5분의 1은 그냥 빼겠습니다. 5분의 1은 어차피 이거 혹덩어리니까 연속성을 따지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36 곱하기 F5에 왜냐면은 F5에서는 이제 이 친구는 좌극한 우극한이 상관이 없잖아. 다 연속이니까 빼기 36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ht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우극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c죠. c 곱하기 F5 빼기 c 물론 얘가 H0이랑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36F5 빼기 36의 제곱 얘가 CF5 빼기 C의 제곱이랑 같을 거고요. 36 빼기 C의 F5가 36의 제곱 빼기 C 제곱인데 36 더하기 C 36 빼기 C 근데 잘 보시면 요 F5라고 하는 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 요거 F5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C 플러스 5잖아. 얘랑 얘랑 같겠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가지고 C가 36이 돼야 돼요. 얘가 아까 B였잖아. B는 41이에요.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그냥 해설 강의 찍어봤고, 솔직히 뭐 고2 거 모의고사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을 거고 많은 친구들이 볼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늦었더라도 찍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찍어봤고요. 다음에는 일단 급한 과제들도 좀 하고, 지금 중간 보고서 내일 모레까지 10페이지 써야 되는데 아직 하나도 안 써가지고 그거 좀 쓰고, 그러고 고1 것도 좀 늦지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